불교개혁 행동이라는 것을 어떤 정적으로 한 지점만을 본다면은 우리가 좀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고 뭔가 설정이를 쫓아낸 것 같은데 우리가 이긴 건지 진 건지가 막 헷갈려요. 자승이를 우리가 때려잡자고 했는데 자승이는 여전히 종사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건가 진 건가. 그렇지만 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동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우리 불교 제가운동은 굉장히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가와 성찰은 우리 각자가 우리 제가운동을 상상하는 이 상상력이 좀 풍부해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혼자서 생각해왔던 내지는 자기 단체에서만 생각해왔던 제가운동 내지는 한국불교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불교인들이 공동으로 꿈꾸는 불교의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상상해내고 의견을 교환해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제가 프랙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랙탈은 작은 구조가 반복돼서 전체적인 구조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나무나 강이나 해안선이나 구름의 모습 같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규칙적이지만 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갖다가 무작위로 찍어냈을 경우에 그 전체적인 불확실성을 갖다가 불규칙성을 그 작은 부분에서 구현하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짧게 본다면 올해 설조 스님 단식으로부터 그 길바닥에 나간 근 100여일밖에 안 됩니다. 짧은 기간이고요. 내지는 자승이라는 자가 조계종 정권을 쥐고서 종단을 농락한 역사 8년, 9년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그 짧은 시간이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는 참 이상한 특별한 시기라고 생각되겠습니다만은 좀 길게 본다면 불교사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변화 흐름을 갖다가 압축하고 내지는 요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나 주변 환경이 어떤 그 변화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교단 운영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득권은 일탈을 하고 내지는 그 잘못된 제도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자정 능력에 그 상실하게 되죠. 제도의 한계일 수도 있고 변화 대처에 미흡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들이 제도 바깥에서 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가 나눴던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면서 이 흐름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변화의 내용이 새로운 불교의 주류 사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교사를 갖다 전체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대승불교 운동의 흥기라든가 또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또 중국화된 불교 나중에는 한국으로 왔을 때 한국으로 왔던 어떤 불교들의 모습들이 그 동일한 과정을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새 질서에는 우리가 근거 억조처럼 생각하고 왔던 계율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계율이라는 것조차도 굉장히 창조적으로 변형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예를 들었죠. 선불교의 노동윤리, 백장 스님의 이 청교에 들어가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건 전통 불교에서 본다면 이건 불교도 아니에요. 중이 농사 짓고 수합해가지고 자기 그 자급자족해서 먹고 산다. 이게 어떻게 불교일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부처님의 정신을 가장 창조적으로 가장 건강하게 재해석한 불교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불교라는 것은 기존의 고정관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조차도 열린 자세로 수용을 해야만 우리는 미래 불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운동은 그저 자승이라는 어디 못된 놈 하나를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불교사의 새로운 사상주류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전통 불교의 계승이나 존립이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뒤에다가 이제 몇 번 거듭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불자들이 불교의 주인임을 자각을 하고 역사의 전면으로 뛰쳐나온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을 우리 다 같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이 많은 걸 다 못하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궁리를 한 게 있습니다. 오늘 발제의 목적은 이 내용을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붉은 글자로 해놨죠. 정당 대표권자를 중도 가차시킨 것은 비록 자승을 중심으로 하는 적폐 세력이 꼬리짜기를 한 거라고 할지라도 제가자의 투쟁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성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밑에 이 결론을 갖다가 제가 맨 앞에 해놨는데 혹시 이따가 시간 없어서 빼먹을까 미리 써놨습니다. 설정과 지형의 경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권승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승려 대중들이 자각하고 조직화돼서 권승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을 지금의 기득권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행법상으로 종단법도 그렇고 사회법도 그렇고 종단의 법적 권리자는 출가자들이거든요. 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따가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현재의 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걸 갖다가 기득권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승려대회를 한다 어쩐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들도 잘 안 믿었어요. 승려대회 몇 명이나 하고 있느냐. 하물며 저쪽은 더더군다나 더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일 리가 없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0.1%라도 그게 많이 된다면 큰일이다. 걔들은 총력전을 다 해가지고 맞불을 놔가지고 승려대를 무산을 시켰습니다. 겁박을 하고. 이것이 권승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사회여론과 공권력에 대해서 겁을 먹습니다. 종단 내적으로는 말 안 듣는 자들을 갖다가 징계하고 협박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사회여론은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서 그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승이 왜 갑자기 설정을 갖다가 꼬리자를 했겠어요? 자기가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당선시켜낸 총무원장인데 설정을 갖다가 자르고 원행을 갖다가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자승의 손재수가 그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표를 하나 동원하면 다 매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재산 손실을 감내하면서 왜 설정을 잘랐을까? 설정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홍이 불광사의 신도들이 그렇게 농성하고 법해보고 우리 불광사를 살려주세요. 읍소를 했는데도 눈 하나 꼼짝 않던 지홍이 왜 갑자기 합의서에 도장을 꽝 찍었을까요? 그거는 지홍이 사회법, 실정법을 위반해서 사회법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큰일 났다. 빨리 합의라도 봐가지고 이걸 가지고 재판자에 탄원서를 제출하자라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 싸움의 방향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지점을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조금 우리들도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연대의 경험이 아직은 좀 많지 않은 신행주의들 같은 경우에는 종단의 기득권층이 얘기하는 외부 세력 프레임 내지는 타종교인들이 불교 내부에 개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해요. 여기에 취약합니다. 근데 사회 여론을 움직이려면 우리가 외부 세력과 손잡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외부 세력 프레임 위력을 갖다가 가장 잘 아는 자가 자승입니다. 그리고 자승이 호위무사로 쓰고 있는 도범입니다. 도범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반도 평화 은빛 순례단이라는 걸 갖다가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부영 씨도 들어가 있고요. 전국 각계각층의 어떤 지식인들, 사회 명망가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자승을 비롯한 종단 기득권층을 갖다가 먼 발치에서 지켜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재가운동은 여태까지 굉장히 잘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오늘 얘기하고 힘 좀 냅시다 이런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고요. 이것도 이따 얘기해야 되는 건데 중간에 그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불교의 환경은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어떤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초에 연합통신에서 교육원 총무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요. 올해 출가자 수는
120에서 130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요. 출가자, 부족계를 받은 그 종단에서 출가한 사람이 10년 동안에 반도 안 남아요. 나가버립니다. 그럼 근데 만약 한 명도 안 나가고 130명이 다 남아있다? 지금의 현재의 조계종 승려수 13,000명을 유지하려면 향후 100년 동안 출가한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무병장수하게 남아있으면 13,000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은 승단 자체가 붕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불자 300만 감소만이 아니라 승단 질서가 붕괴한 지경, 불교가 앙불교가 굉장히 위기에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 없는 불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 살거든요. 인천은 인구 300만인데 교우가 없습니다. 인천에 있는 그 조계종 소속 사람들이 몇 개 안 돼요. 거의 개인 사설 사람 같은 것들만 20, 30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그 옆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여기는 관할 교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가가지고 모든 교구에서 자기 투기당 내면서 거기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리고 승려 없는 불교, 아까 300만 불자 감소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신도 없는 불교는 이 위에 거하고 틀린 개념입니다. 조계종 권승들은 신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불교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사 내지는 주요한 그 종단의 그 지위를 차지하고서 그 다음부터 밑에를 갖다 뜯어 먹으면 돼요. 밑에서 분담금 내놔라. 분담금으로 먹고 살면 되고 국고 보조금으로 먹고 살면 됩니다. 신도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신도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오늘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원래 그 평가와 성찰이죠. 근데 한 개 많으니까 표가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자승 정권은 대단히 부도덕했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 칸에 있는 여기 앞에 샤프 붙인 거 있죠. 이것이 나름대로 논쟁할 만한 키워드인데 체크하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 논쟁거리입니다. 자승 정권이 부도덕한 일을 얼마나 부지런하게 했는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 날 때 보시면서 그나마도 누락된 게 많습니다. 그 누락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재까지 우리 싸움의 방식은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종단 지도급 승려들이 그 잘못을 저지릅니다. 다양한 지점에서 드러나게 되죠. 어떤 놈은 술 처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누구는 뭐 사슴벌 내는 사람을 피기도 하고, 해외 원정 도박단에다가 들켜가지고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뭐 은처에다가 뭐 성스캔들에다가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쪽팔려서 진짜 자숙해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이지 않은 처리 과정,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그냥 넘어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불교답지 못하고 사회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처리 과정에 분노하죠, 대중들은.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그래서 이 자정이 획정된 불교인체에 대해서 대중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 견디다 못한 대중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본래는 종단의 주요한 정치 일정이 있을 때, 근데 작년 같은 케이스죠. 그럴 때 한번 대중들이 목소리를 갖다가 나왔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자가 그렇게 열심히 싸워왔는데 종단의 현실을 알면 알수록 제가자의 발언권이 0.1%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막연하게 우리는 사부대중이 이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정법에 의거해서 올바른 소리를 하면은 그걸 알아듣는 자들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매 단계마다 도대체 승렬한 자들이 누구길래 저렇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나. 승려 공동체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그리고 이 문제를 고민해온 우리 제가자는 도대체 이놈의 불교에서 우리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갖다 계속 근원적인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을 갖다가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도덕리피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한 발짝 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불교 얘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는요, 제가 작년에 일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대체 불교계가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서 제가 이제 비공개로 그 발표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자료인데 2페이지짜리예요. 이 다음 페이지까지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쓴 겁니다. 이 2페이지짜리의 그 요약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자승은 아주 나쁜 놈이다. 예,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나쁜 놈이냐, 그리고 이 나쁜 놈은 나쁜 짓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나름의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써놓은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나쁘냐면은 명박이 플러스 박근혜가 이제 이 자승 그 구조다.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얘는 나쁜 짓을 이렇게 많이 할까? 걔는 무엇 때문에 이럴까? 결국엔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걔는 종단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걔는 종단 구조를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단적으로 걔가 자기의 부모를 자꾸 키우는 이유는,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먹거리를 확대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조계종 총무원과 주요 수말사, 본말사만이 조계종 승려들의 먹거리였는데 자승이라는 자가 거기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재단을 갖다가 완전히 총무원장 몫으로 땡겨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인법을 만들어가지고요, 종단 승려들과 사찰들이 만들었던 각종 법인들을 다 총무원장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총무원장 사정권에 들어오는 먹거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와 생태계를 확대했다는 측면 때문에 그 추종자들이 그걸 나눠 먹으려고 줄을 쫙 섰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기존에 했던 불교의 먹거리나 불교 생태계를 아주 완벽하게 파괴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먹이사들을 파괴를 하면서 그 새롭게 만들어낸 이 먹이사들의 정점에는 자승을 정점으로 하는 조계종 권승들이 자리를 하고, 대다수의 승려들은 먹이사들의 최하층에 위치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내지는 제도적으로 뜯기고 있는 이런 처지입니다. 분담금으로 뜯겨야 되고, 주지 임명 재임 받을 때마다 돈목도 갖다 바쳐야 되는 아주 절대적인 약자 위치로 전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정에 의한 원행의 종권이 지금 추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조계종 청사 3층 총무원의 모든 그 종부 행정 일반 종무원들조차도 원행의 지시를 안 기다려요. 저기 멀리 자승의 명령이 그 동대 재단이사회에 들어간 자승의 측근 박기련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느냐,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총무원은 지금 자승의 사조직으로 완벽하게 전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따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적폐와 불교 위기 부분인데요. 예.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 건데, 내부 위기가 있고 외부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혁신의 위기가 있다. 조계종이 이러한 것들인데, 여기서 저는 내부 위기의 첫 번째 문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뢰의 위기입니다. 조계종이라는 종교가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신뢰가 무너져 버립니다. 공자가 얘기를 했죠. 국가가 성립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군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식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백성이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부터 포기를 해야 됩니까? 군사를 포기해야 되고 식량을 포기해야 되지만 믿음이 깨지면 그것은 더 이상 돌입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계종은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지금 현재 깨져 있습니다. 승풍실추, 중이 중답지 않고 불교가 불교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전가의 보도로 얘기했던 어떠한 그 수행 명상, 우리는 그래도 수행을 통해서, 가나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생을 수행했다는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고승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제대로 된 인간들이 있습니까? 저는 어디 가면 땅굴 맞겠습니다만, 원로회의 내지는 더 멀리 나가서 저기 광화문 광장에서 재롱잔치 했던 종정, 평생 수십 년을 수행했다는 자들의 인격이 그 지경이라면 그런 수행은 안 해야 돼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출가자가 과연 내가 출가자라는 어떤 자기 자각과 반성하에서 자기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제가 불교를 얘기를 할 때 우리 스스로한테도 와야 됩니다. 우리 제가자는 과연 올바른 불교를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 신뢰위기의 또 하나의 측면은 이것이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신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데올로기가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우리 옆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비가 없는데 오히려 무자비한 모습만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자비 집단이 아니에요. 무자비한 집단이에요. 이 넘어가세요. 3번 조계종 역사와 단계적 시대적 관련은 그냥 봐주십시오. 예, 이건 좀 넘어가 주시고요. 34대 총무원장 선거에서의 종책인데 이거는 제가 참고 자료에서 몇 년 전에 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썼던 게요. 여기에서 나왔던 이 키워드들이 한국 불교의 현재적인 지점, 고민의 지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굵직한 키워드만 보더라도요. 교구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승과 복지를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종모 행정이 현대화되어야 된다. 대중 공익의 전통을 되살려야 된다. 수행 종품을 진작해야 된다. 종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미래 비전을 세워야 된다. 자승이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자승이도 직선제 하자고 했었습니다. 이때 2013년도에. 그래놓고 지가 보도를 쫙 냈죠. 모든 문제들을 지금의 번승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한국 불교가 어떤 위기 상황에 있는데. 그렇지만 이 위기가 자신들이 먹고 사는 데는 굉장히 해피한 구조라는 측면 때문에 이 구조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총무원장이란 무엇인가라는 제가 키워드를 했었죠. 이것도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넘어가는 게 한 가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총무원장은 불교계의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그가 가진 권한과 권력만을 초점을 맞추는데요. 저희가 옛날에 그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일반 사회 국민들은 총무원장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 지도자로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유능한 행정가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점이 뭐가 되냐면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나오는 문제인데요. 승려들이 총무원장을 바라보는 지점과 우리 제가자가 바라보는 지향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총무원장이라는 용어를 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비구였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최소한의 욕망이죠. 총무원장은 비구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쪽팔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교주들한테. 그렇지만 승려들이 바라는 총무원장은 자신의 기득권을 갖다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자신을 갖다가 자신의 무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걸 갖다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을 좀 고민해야 되고요. 3-4 이 조계종의 구조화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달 전에 정평불교 포럼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인데 이거는 사실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건너갔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이 넘어가죠. 쭉 넘어가세요. 우리 이제 평가와 성찰, 제가 운동에 남겨진 과제 쪽으로 갑니다. 제가 불교 개혁 운동은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입니다. 상상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종단 제도적으로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한 제가자들이라는 전제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는 종단 제도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종언상에 종단은 출가 이부종과 제가 이부종으로 구성된다라고 한 줄 딱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 모든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조계종단은 출가중만이 독점하고 있는 종단이고 출가중 중에서도 비구 일부중만이 독점하고 있는 종단입니다. 나머지 3부중은 비구 일부중의 독점적 권리를 갖다가 지켜지기 위해서 동원되는 동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설조 스님이 단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몇몇 승려대 추진 스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노력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제가자들의 자리니까 승가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다 건너뛰었다는 질문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앞으로 중요한 것은 로컬,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바닥으로 가야 된다. 신앙의 현장에 우리한테 우리 대열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다라는 측면을 우선 가져야 됩니다. 중앙 중심의 활동에서 이제는 지역을 거점으로 신앙의 현장에서 불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어떤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가진 대불련 전국동맹이나 대불청이나 포교사단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지금 현재 올해 싸움에 동참이신 여러 사찰의 신행단체, 거사들이 이 움직임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지역 불교 운동을 하려면요, 불교의 호감을 갖고 있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 불교 신자라고 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문화인들은 불교에 무호적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불교를 교육하고 조직화하고 그런 식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법신앙이 아닌 혹세무민하는 사법신앙이 지금 불교에 만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천도제, 49제 내지는 낙골당 팔아먹는 이 장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떴다방을 하고 있거든요. 석 달짜리 포기당을 내가지고 거기서 막 무슨 딴 따라 쿵짝쿵짝 하면서 신도들을 현혹해가지고 노보살들이 거기 가서 천도제 49제 몇백만 원씩 뜯기고 옵니다. 이런 혹세무민하는 자들을 갖다가 정법 불교를 생각하는 우리들이라면 그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위를 지키지 못하는 승려들, 술 처먹고 어디 가서 행패 부리고 내지는 성스푼달 지키는 자들은 우리 제가불자들이 쫓아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 불교 승단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 연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 첫 번째. 다행히 이 시간까지 돼가지고 우리가 시민연대를 작년에 설정 총무장 선거 때부터 해왔는데요. 그때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사회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금 문화방송 사장도 그때 우리 행사에 오고 그래가지고 만일 자기가 문화방송 사장이 된다면 불교계의 비리에 대해서 방송 보도를 하겠다라고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무려 반년이 나서야 겨우 지켰습니다. 피지수첩으로요. 그 덕분에 피지수첩이 방송이 되니까 그때 설정을 꼬리짝이 들어갑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설정은 결코 잘못이었고 은처가 없으며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걔들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불교 적폐 청산운동은 불교만이 아니라 기독교나 가톨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골 때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권위적인 종교 내부의 질서에 짓눌려 있어가지고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먼저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종교 적폐 청산 운동으로 연대의 그 길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더 크게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국가사회 법제 재검토에 대한 것들은 우리나라 헌법이 정교 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얼마나 정교 유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군종병 출신인데 군승 등 군 종교제도 이거는 불교만이 아니라 개신교 카톨릭도 다 포함됩니다. 이 종교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더니 당장저 대불련 동문들에서부터 저보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종교 명절의 국가 공휴일 해체.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2050날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도 국가 공휴일에서 해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종교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국가기구에 있는 정교유착의 채널들, 문화관광부 종무실, 종무관제도, 청와대 불자회, 내지는 청와대에서 뻑하면 얘기하는 종교지도자 초청 모임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다 없애야 돼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사회 저항이 심하죠. 이 불교를 가지고 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돈 뜯어 올라온다고. 이게 산적이 아니고 오겠습니까? 문화재 반란적 문제, 종교인 과세 문제, 국고보조금의 불투명한 사용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성역화 사업, 총무원 청사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성역화 사업, 서소문 처용장을 갖다가 가톨릭 성주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 정보 보조금 또 한 4,500억을 갖다 뜯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싸움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저는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BBS 후원 조직으로 만공회라고 있습니다. 만공회 후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몇 분 계시네요. 만공회 후원 회원이 몇 달 사이에 7만에서 5만으로 확 줄었답니다. 불교가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리고 불교신문과 법부신문 절독하시는 분들 우리 나와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전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아까 얘기했죠. 자승이 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종교 권력에 휘발이 돼서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BBS, BTN이 그렇게 그쪽에 줄을 서고 우리 불교 개혁 운동을 갖다가 폄하하고 내지는 왜곡하는 보도를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종단 기득권층에 줄서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갖다가 가는 자금줄을 우리가 봉쇄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쪽의 언론을 살려야 됩니다.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걔들이 그 대중 언론으로 지정하면서 날려 죽이기를 한 지가 1070여들이 됐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살리려면 우리가 후원해줘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후원인원 좀 늘었습니까? 그랬더니 안 늘었대요. 몇 명 안 늘었답니다. 이거 오늘 오신 분들이라도 저기 혹시 뒤에 가면 후원 용지 갔다 온다고 했거든요. 후원하도록 다들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불교운동 내부의 제 문제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서 오늘 제 얘기는 마치려고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굉장히 잘 써왔고 훌륭했지만 제가자의 준비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대의 경험과 교육이 부족합니다. 대단히 무례하고 자기 동지들에 대해서 무례한 그런 행위들을 갖다가 막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정진단에서 우리가 도출냈죠. 설조 스님, 노스님께서 단식하시고 내지는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거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가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쪽팔려서 못 갔어요. 거기 너무 정말 엉망으로 아무한테나 소리 지르고 욕설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공적 대의를 갖다가 감당하려면 최소한의 인격이나 예의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친구도 우리는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승려와의 관계인데 승려들에 대해서 기대 거품이 꺼졌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종 얘기도 있었죠. 우리가 너무 종단이나 승단 조직에 실망을 하다 보니까 건강한 재가자들이 나가서 따로 우리끼리 건강하게 살아보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종단을 벗어나는 방식은 종단의 기득권 승려들이 가장 바라는 방식이다. 시끄러운 놈들 나가줬으면 하는 것이 걔들의 바람이거든요. 말 잘 듣는 자들만 남아서 보시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남아서 제가의 불교를, 승려들의 불교를 여태까지 전부 카피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복제하고 흉내내는 방식인데 제가제의 불교는 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경제인이고 생활인이고 이 사회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산중에서 이 숙세인연 다 끊어버린 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자들의 신행 모델을 우리는 고민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불교를 갖다가 앞으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책임지는 그런 운동으로 이 불교개혁 운동을 진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약간 못 보내드리네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기대가